나는 왜 자꾸 그때 그 일을 떠올릴까? 분명 끝난 일입니다. 며칠 전 일이 아니라 몇 달 전 일입니다. 어쩌면 몇 년 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 시작됩니다.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내가 한 그 말. 다들 웃었는데 한 명만 표정이 굳었어요. 그 표정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또 떠오릅니다. 작년 면접에서 대답을 못했던 그 질문. 면접관이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이렇게만 했으면 분명히 됐을 텐데. 지하철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또 올라옵니다. 전 연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그 문자만 안 보냈으면 달라졌을까? 왜 보냈을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밤새 이 생각을 합니다. 온종일 이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학과장이었던 수전 놀렘 마이너스 옥세마 교수는 이 현상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추입니다. 수소가 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올려서 또 씹는 행위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놀렘 마이너스 옥세마 교수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추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졌어요. 대인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과거를 되씹는 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우리를 실제로 병들게 만드는 메커니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 왜 뇌는 이미 끝난 일을 계속 재생하는 걸까요? 끝난 일을 놓아주면 편할 텐데 왜 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의 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약한 게 아니었구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 루프를 끊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져가실 겁니다. 당신의 뇌 한가운데 후대상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하는 일은 단순해요. 이 영역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재생 버튼입니다. 지난 여행의 풍경도 이 버튼이 재생하고 어릴 때 놀던 골목 풍경도 이 버튼이 재생합니다. 문제는 이 재생 버튼에 감정 필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기억 위주로 재생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가라앉으면 재생 목록이 바뀝니다. 실수한 기억? 창피했던 기억? 후회되는 기억? 이것만 골라서 반복 재생합니다. 재생 버튼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재생 목록이 감정에 따라 자동 편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생 버튼은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자동으로 켜집니다. 멍하니 천장을 볼 때, 샤워할 때, 잠들기 직전 이불 속에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생 버튼이 영상을 틀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 영상을 편집하는 편집실입니다. 편집실에서 하는 일은 간단해요. 과거 영상에 자막을 더 씹힙니다. 네가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어. 다들 널 이상하게 봤을 거야. 원본 기억의 해석을 덧칠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집실이 야근을 멈추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뇌에서는 전전두피질이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감독관이 편집실 문을 두드려요. 됐어. 그만해. 다음 작업해. 편집실이 멈춥니다. 그런데 반추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이 감독관의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신경과학 분야의 체계적 리뷰 연구에 따르면 반추 성향이 높은 사람은 후대상피질과 전전두피질 사이의 연결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생 버튼과 편집실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재생되면 즉시 편집실로 넘어가고 편집실은 즉시 부정적 자막을 입히고 그 자막이 다시 감정을 건드려서 또 다른 기억을 재생시킵니다. 재생 버튼 편집실 감정 재생 버튼. 끝없는 루프입니다. 감독관이 문을 두드려도 편집실에서 안 열어줍니다. 고속도로 위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감독관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만 생각해야지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뇌가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능이 왜 수만 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진화에 있습니다. 1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조상이 물을 구하러 갔다가 하마떼를 만났습니다. 간신히 도망쳤어요. 그날 밤 동굴에서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하마의 이빨,
물웅덩이의 위치, 자기가 도망친 경로. 이것이 반추의 원형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죽는 환경에서 뇌는 오류 교정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실수한 기억을 반복 재생해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겁니다. 원시시대의 이 시스템은 생존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마떼 근처에 가지 마라. 그 열매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 저 부족과 마주치면 도망쳐라. 반추하는 뇌가 살아남았어요. 과거를 되씹지 않는 뇌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도태됐어요.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시시대의 실수는 단순했어요. 하마 근처에 갔다. 다음부터 가지 마라. 해결책이 명확하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실수는 어떤가요? 회식에서 한 말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 있다. 이건 확인이 안 돼요. 면접에서 다른 대답을 했으면 됐을 수 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연인에게 보낸 문자가 관계를 망쳤을 수 있다. 이건 증명이 불가능해요. 하마 앞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오류 교정 시스템이 상사의 표정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오류 교정 시스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답이 없으니까 영원히 돌아갑니다. 바닥에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아요? 그런데 뇌는 아직 안 찼으니까 더 부어야 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밤새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의식적으로 안 떠올리면 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역효과를 내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얀 곰을 더 많이 떠올렸습니다. 뇌에서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감독관이 편집실에게 그 영상 틀지 말라고 하려면 먼저 그 영상이 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간 이미 재생이 시작됩니다. 잊으려는 노력 자체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행위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지나간 일이야 같은 조언이 전부 안 먹혔던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틀렸으니까요. 반추를 끊는 방법은 멈추기가 아닙니다. 바꾸기예요. 재생을 멈추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이에요. 이름은 카메라 전환입니다. 과거 장면이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의 자기 눈으로 봐요. 1인칭 시점입니다. 상사의 표정이 바로 앞에 보이고 면접관의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감정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카메라 전환은 이 시점을 3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카페 전체가 보입니다. 그 안에 앉아있는 작은 사람이 보여요. 그게 그때의 나입니다. 상사도 보이고 동료도 보이고 나도 보입니다. 이렇게 시점을 바꾸는 순간 뇌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편집실의 감정 필터가 약해져요. 1인칭에서는 내가 잘못했어 라는 자막이 붙었는데 3인칭에서는 저 사람이 실수를 했구나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타인처럼 관찰하면 감정적 거리가 생기고 편집실의 야근 강도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과거 장면이 떠오르면 즉시 눈을 감습니다. 두 번째,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상상합니다. 세 번째, 그 카메라로 당시 장면 전체를 내려다봅니다. 네 번째, 그 장면 속의 나를 저 사람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단계에서 눈을 감지 않으면 현재 시각 정보가 상상을 방해해요. 반드시 눈을 감고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 두 번째 단계에서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네 번째 단계에서 감정적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딱 3일만 해보세요.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카메라를 전환하는 겁니다. 3일이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이름은 편집실문 열기예요.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의 제임스 페너베이커 교수는 수십 년간 글쓰기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그의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루 15분씩 사흘 동안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쓴 사람들은 반추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우울 증상도 함께 줄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편집실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편집실이 야근하는 이유는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돌려보면서 자막을 고치고 또 고치는 거예요. 글을 쓰는 행위는 편집실의 문을 열고 영상을 밖으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돌던 영상이 종이 위에 펼쳐집니다.
펼쳐지는 순간 뇌는 이건 정리된 파일이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편집실이 야근을 멈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밤에 과거가 떠올라서 잠이 안 올 때 핸드폰 메모장을 열지 마세요. 화면에 빛이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대신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두세요. 첫 번째, 떠오르는 장면을 그냥 씁니다.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어만 나열해도 됩니다. 두 번째,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의 이름을 씁니다. 창피했다, 화났다, 서러웠다. 세 번째,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입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가 선행되어야 두 번째 단계에서 감정의 이름이 붙고 세 번째 단계에서 재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순서를 지켜야 해요. 장면부터 꺼내지 않으면 감정의 이름을 붙일 수 없고 감정의 이름이 없으면 재해석이 공허해집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오늘 밤 편집실의 야근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이름은 편집실 리모델링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편집실 자체의 체질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레고리 브레트만 연구팀이 3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자연 환경에서 90분을 걸었어요. 다른 그룹은 도시의 큰 도로변을 90분 걸었습니다. 산책 전후로 뇌를 스캔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연 속을 걸은 그룹은 반추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도시를 걸은 그룹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90분의 자연 산책이 편집실의 야근 강도를 실제로 낮춘 겁니다. 왜 자연이 이런 효과를 만들까요? 진화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의 뇌는 자연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나뭇잎 소리, 바람, 흙냄새, 새소리. 이런 자극은 뇌에게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안전 신호를 받은 뇌는 오류 교정 시스템의 경계 수준을 낮춰요. 경계 수준이 낮아지면 편집실이 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의 소음과 자동차와 인파는 뇌에게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하마때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경계 수준이 올라가면 편집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2번.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이면 됩니다. 이어폰을 빼세요. 음악을 틀면 뇌가 자연 신호를 수신하지 못합니다. 나뭇잎 소리와 바람과 새소리가 뇌에 직접 닿아야 합니다. 이것을 2달만 지속하면 편집실 자체가 리모델링 됩니다. 야근 강도가 기본값부터 낮아져요. 과거가 떠올라도 감정 필터의 색이 연해집니다. 단기 기술인 카메라 전환과 편집실 문 열기가 오늘 밤의 야근을 멈추는 거라면 편집실 리모델링은 야근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반추하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새로운 반추가 됩니다. 나는 왜 과거를 못 놓을까를 또 되짚게 되니까요. 놀렘-옥세마 교수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어요. 반추는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만든 시스템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려고 그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실수하지 마. 다음에는 조심해. 뇌의 의도는 좋아요.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과거가 떠오르면 카메라를 전환하세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감정 거리가 생깁니다. 둘. 밤에 잠이 안 오면 종이에 쓰세요. 편집실의 야근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셋. 일주일에 2번 공원을 걸으세요. 이어폰 없이. 편집실 체질이 바뀝니다. 이제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뒤 당신이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3년 전 회식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카메라가 위로 올라갑니다. 카페 전체가 보여요. 그 안에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한 사람이 실수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 그때 나름 최선이었구나. 그리고 눈이 감깁니다. 편집실에 불이 꺼집니다. 조용한 밤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단지 뇌의 재생 버튼을 다루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